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삼전 덕후 앉으나 서나 삼전 생각만 하는 천만전자입니다. 앉으나 서나 하여튼 누워 있어도 오직 삼성전자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삼성전자 더 살까 그 궁리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 뭐 부업이라도 해서 열심히 해서 삼성전자 더 사야겠죠. 시드머니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저금리 시대, 저금리 시대 참 좋은데 이 저금리 시대도 얼마 동안 가겠나? 내가 볼 때 얼마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내려가지. 이 저금리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고금리로 갈 수도 있겠다. 고금리. 그러면은 과연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하나?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사야 하나?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삼성뿐이 아니라 이제 고금리가 오면은 이제 주식시장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그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FOMC.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알 거예요.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 FOMC 회의가 3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렸죠. 이번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시중에 돈을 풀 만큼 이제 풀었다는 건데,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만큼 이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그리고 횟수에 이제 그 시기하고 이제 횟수에 이제 상당한 관심을 갖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전문가들의 예상도 엇갈리는데 왜 이렇게 금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냐? 결국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변수, 금리 인상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그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한번 썰을 풀도록 할게요. 일단 금리가 오르면은 증시는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먼저 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는 것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먼저 금리는 뭐냐? 금리. 금리가 뭐야? 금리. 이거는 돈의 가치를 말하겠죠. 돈의 가치. 돈의 가치를 나타내는데, 금리가 오르면은 돈의 가치가 올랐다는 거고, 내리면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그 금리는 보통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그리고 시중 그 자금의 수급 등이 영향을 끼칩니다. 최근 증시를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금리가 오를 경우 또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실제로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03에서 1.206까지 완전 발작할 만큼 확 뛰어요.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을 때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간 3% 정도 그냥 급락을 해버립니다. 급락을 해버린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은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뭐 다들 궁금해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증시를 유동성 장세, 뭐 금융 장세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기업의 실적도 실적이겠지만은 시장에 돌아다니는 그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주식 등 그 자산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은 시중 자금이 막 줄어든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막 투자하던 사람이, 왜냐, 이자 비용이 부담돼. 이자 비용. 그럼 대출을 이제 상환할 것이죠. 그러면 은행 예금 등으로 옮겨가는 자금도 이제 생겨요. 이자가 좋으니까. 그럼 유동성 장세로 증시가 이제 호황이었는데, 이제 유동성이 막 줄어들어 버려. 유동성이 줄어든다. 유동성이 이제 줄어들겠죠. 쭉쭉 빠집니다. 그럼 당연히 시장에는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작용하겠죠.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 유동성뿐만 아니라 이제 금리가 또 오르면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가지고 기업 이익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자 많이 내겠죠. 여기에 또 금리가 또 오르면은 기업의 미래 이익을 낮아지게 만들어요. 예컨대 내년에 이제 100억 원, 이 100억 원의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 금리가 5%였어. 그럼 1년 후 영업이익의 현재 가치는 한 95% 정도 되겠죠. 하지만 금리가 10% 오른다. 그러면 미래의 그 100억 원은 현재 가치로 봤을 때 한 9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만 올랐을 뿐인데 기업의 실적은 악화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러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 기업의 주가는 배당 수익률과 연관이 돼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은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안 좋아지게 보이는 효과도 일으켜요. 금리가 올라서 은행 예금 이자가 배당 수익률과 큰 차이가 없어지면은 차라리 뭐 위험한 주식보다는 그냥 예금에 넣는 것이 더 유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이런 이유로서 이제 금리는 증시에 아주 부정적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래요. 지금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은 주가가 막 상승한다는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금리는 오히려 경제 성장률에 가깝다. 경제 성장률. 금리가 경제 성장률과 가깝다는 것 같아요. 앞에서 금리는 경제 성장률, 뭐 인플레이션 등의 그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정부가 금리를 올릴 때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은 보통 경제가 막 성장할 때 나타나는데 결국 금리가 오르는 것은 경제가 좋아질 대로 볼 수는 있으니 증시에 뭐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경제가 뭐 화랑이 아닌데 막 물가가 결국 막 오르고 이를 잡기 위해서 금리가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뭐라고 하냐? 우리 뭐 스태그플레이션 하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70년대 그 석유 파동 때가 그 대표적이죠. 70년대 석유 파동. 그 유가가 오르니까 막 물가도 오르고 그 비싼 유가 때문에 소비가 안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생산도 줄고 뭐 그럽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해서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막 떨어진 상황인데 원유, 뭐 천연가스, 알루미늄 이런 원재 가격이 막 급등하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같은 신흥국 증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환율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왜 환율이냐? 외국인 자금 때문에 외국인 자금.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의 입김이 세요. 외국인들이 놀아나는 겁니다, 걔들이. 우리 용감한 우리 동학개미 하루에 막 몇 조 원을 사들이더라도 외국인이 작정하고 주식 팔아치우면은 결국은 약세되는 거야. 응? 아무리 뭐 동학개미 날뛴다 하더라도 외인들 돈 풀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결국은 일단 뭐 원달러 환율이 막 상승 추세라고 판단하면은 그 외국인들은 막 국내 주식을 막 팔기 시작합니다. 막 팔기 시작해요.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이제 원화 가치가 낮아지는 게 보통 뭐냐? 원달러 환율 상승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원화로 매겨지는 그 국내 주식도 막 가치가 막 떨어져. 그냥 똥값 되는 거야.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이제 팔아서 이제 차익을 남기려고 하기에 이제 환율 상승이 이제 결국 외국인의 매도로 가는 겁니다. 외국인의 매도로. 그러면 그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리면은 환율은 어떻게 될까? 그 기준금리, 미국 금리가 올라버리면은 글로벌 투자 자금은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죠. 미국으로 몰리는 겁니다. 고 US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이제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원달러 환율 역시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의 매도세로 이어지고 결국은 증시에 막 악재로 간다. 악재로. 금시 악재로 가는 겁니다. 이제 골 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 유리한 종목은 무엇일까? 진짜 딱 뭐 뚝부려서 말하기는 힘들겠지만은 하여튼 경향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면은 보통 어떤 종목을 보냐? 보통 뭐 우선적으로 볼 때 뭐 은행, 뭐 보험, 뭐 이런 종목 보겠죠. 금융주가 이제 또 날뛰겠죠. 여기서 일반적으로 은행주 뭐 하는데 뭐 은행주냐, 뭐 보험주,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 뭐 이렇게 막 깊게 막 갈 수는 있겠어요. 막 세분화 될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보면 그 금융주들이 조금 날뛸 거예요. 또 그 금리 상승 결국 인플레이션 또 경제 성장성과 연관이 있다고 언급했듯이 그래서 경기 민감주를 이제 금리 상승 수혜주로 봅니다. 경기 민감주를 이제 수혜주로 본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는 말 그대로 경기가 호황일 때 막 빛을 발해, 완전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그 철강, 뭐 화학, 정유, 기계, 뭐 이렇게 이쪽이 이제 대표적이겠죠. 옛날에 막 차화적인데 화학, 정유 이쪽이 많이 뜹니다. 철강 쪽도 그렇고. 금리가 이제 증시와 개별 종목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기업은 금리 영향이 당기질 수밖에 없다. 건강한 기업, 튼튼한 기업 이런 데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금리 변동에 너무 신경을 쓰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우량한 기업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 결국 우량한 기업 뭐냐? 삼성전자. 그나마 삼성전자는 돈 잘 벌어요. 엄청 잘 벌잖아. 환율 올라 수출하기 때문에 돈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금리 인상이든지 말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삼성은 그래도 꿋꿋하게 갈 겁니다. 뭐 영향은 좀 받겠지만은 대처져 봤을 때 삼성전자는 결국은 우리가 그 근본을 보고 실적도 보고 돈도 잘 보고 하니까 미래지향적이고 그래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금리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은 있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우리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꾸준히 투자하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할게요. 또 제가 하는 데서 따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무조건 따라하지는 마요. 삼성전자 무조건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공부하고 확신이 있으면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는 건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뭐 애널이 말하든지 뭐 슈퍼 개미가 말하든지 전문가가 말하든지 유튜버가 말하든지 간에 삼성전자 투자를 해서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서 확신하고 그럴 때 조금씩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